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목을 털어보려고 이제 입을 털어보려고 차까지 준비했어요. 제가 장황하게 지금 비아토르 캠퍼스, 비즈니스 캠퍼스죠. 비아토르 비즈니스 캠퍼스의 취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사실 워밍업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한 2주 정도 워밍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입이 잘 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정보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어비앤비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 거 그 역순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제가 유튜브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는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유튜브로 돈을 버는 거는 사실 제가 기존에 뭐 에어비앤비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해왔던 거를 코칭 형태, 그리고 세미나, 그리고 네트워킹 미팅, 뭐 강의 형태로 해가지고 팔았기 때문에 저만이 할 수 있는 거였던 거죠. 물론 다른 분들도 당연히 에어비앤비 사업을 잘 하셨던 분들은 할 수 있는 그런 돈벌이였겠지만 특수성이 있어요, 특수성이. 그래서 그 앞단계 에어비앤비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사실 제가 그 작년에 한 10강 정도의 형태로 해가지고 조이의 에어비앤비 비즈니스 특강이라고 해서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걸 보시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 최소한 500~600명은 제 생각에 저한테 이제 그 추천인 그 베네핏이 오는 걸 봤을 때 한 500~600명 정도는 호스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오픈해 드린 분들도 많이 있었고, 제 세미나를 통해서 실제로 오픈을 했던 분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개인 컨설팅으로 오픈을 했던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에어비앤비 호스트의 세계로 제가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빠지고. 죄송해요, 여러분. 아무튼 굉장히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반면에 또 그냥 하다가 그냥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다 정리하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처음에 제 말씀을 잘 안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에어비앤비가 여러분이 떼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어비앤비는 건물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임대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에어비앤비의 비즈니스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에어비앤비 비즈니스의 본질은 여러분 청소업이에요. 청소빨래업입니다. 청소빨래 심부름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마치 임대업으로 생각하고 접근하신 분들이 하다가 그냥 멘붕이 와가지고 금방 그만둡니다. 금방 그만둬요. 청소빨래 그리고 심부름업이라고 정확히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큰 돈을 벌 수 없어요, 여러분.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면은, 혼자서 많이 하면은 겁나게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일단 한계까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 제가 했던 형태로는 아마 남자분의 경우 그냥 원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다세대 원룸. 합법입니다, 다세대. 그래서 다세대 다가구죠.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하시면 되는데, 그 방 한 개당 나올 수 있는 수익이 여러분이 직접 청소 빨래 다 했을 경우에 일단 50만원 정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평균 친 거예요. 사실 이게 성수기 때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기준은 보증금 500에 월세 6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1일 숙박비가 5만원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은 비즈니스죠. 가격대죠. 그래서 지금 이 에어비앤비 비즈니스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엄청난 부가가치가 나오는 사업이 아니에요. 제가 에어비앤비 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정확히. 그래서 그리고 이게 사업화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합법적인 그런 요소가 있고요. 이거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무한 확장하기가 애매해요. 그리고 직원을 쓰면은 그 수익이 결국에는 반으로 훅 줄어들어요. 한 사람을 쓰려면 이게 직원을 쓰는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이 1화에서는 굉장히 요약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쭉 드리는 거예요. 이 강의를 계속 볼지 말지를 여러분이 결정하시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2화까지 볼 필요 없다. 예. 일단 이 사업을 안 하실 거면 보실 필요가 없어요. 괜히 공부하지 마세요. 저는 사업을 공부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사업은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업하는데 공부한다? 아니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그냥 끄세요, 여러분. 예. 그리고 그래서 제가 정확히 얘기하는 게, 냉정하게 저는 다시는 안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관대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또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이 좀 반발을 하시겠지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방 하나에 한 50에서 8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해요. 오, 그렇게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고작 방 하나 꾸미는데 한 100만 원 정도 투자해도 돼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투자했어요. 제 자아 실현을 하느라고. 제가 뭐 인테리어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 방 하나당 한 200씩 넣습니다. 돈이 부족할 때는 한 120 정도 들어갔고, 모든 걸 이케아 새 가구로 다 넣었어요. 예, 중국에서도 조차 그렇게 안 해도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아 실현이죠. 뭐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는 방 하나. 근데 요즘에는 있잖아요, 여러분, 보증금 500짜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딜을 잘했어요. 건물주랑. 원래 보증금 대부분 다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 당시라 그래봤자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작년 중순까지 다 정리가 끝났고요. 작년 여름에 정리가 다 끝났어요. 제가 하고 있던 중국까지 통틀어서.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고요. 다시 중국에 갈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일단 이 사업은 제가 나쁜 점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현실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지가 않다. 청소, 빨래, 심부름업이다 라는 거 머릿속에 꼭 박아두세요. 내가 뭔가 청소, 빨래 하는 거 싫다, 그러면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사람 써가지고 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혼자 직접 하셔야 돼요. 직접 하지 않으면은 결국 인건비 남는 장사예요. 인건비 남는 장사다. 청소, 빨래를 직접 했을 때 수익이 그나마 괜찮다. 그래서 500에 지금도 뭐 구하려면 구할 수 있어요. 단기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단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단기로 하면 진짜 청소, 빨래 비용밖에 안 남아요. 자괴감이 들 거예요, 여러분. 50만 원 남을 게 만약에 단기로 하면 월세가 한 20에서 30만 원 더 비싸지거든요. 단기라는 게 강남 쪽에 많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단기로 많이 해요. 단기로 하면은 보증금이 적게 들어가거든요. 가령 보증금 한 달치 월세에 한 이제 월세가 올라가요. 그만큼 월세가 가령 한 60이라고 했을 때, 보증금이 1000일 때 월세가 60이라고 하면 단기로 하잖아요. 그러면 월세 뭐 한 보증금 한 50만 원에 보증금 100만 원, 그 정도에 한두 달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잡아요, 단기는. 그리고 월세가 한 30만 원 정도 뜁니다. 그래서 80만 원, 90만 원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진짜 남는 게 없다. 그냥 체험을 삼아서 하실 거면은, 왜냐면 단기면 치고 빠지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게 나한테 맞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근데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정말 자괴감이 들 거예요. 그래서 강남 쪽에는 그래도 뭐 청소비를 좀 비싸게 받을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단기를 해도 한 30에서 50만 원까지도 버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코칭했던 친구들 중에. 근데 힘들다. 자괴감 느끼고 있어요, 그 친구.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가 도움이 되라고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1화에 에어비앤비 사업 할래 말래, 이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할까 말까.
그래서 여러 개, 그리고 일단 한 개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의 한계. 이 사업은 여러분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 많아요. 생각보다. 예, 이게 서비스업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3D 업종이에요. 숙박업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 건물주한테 치일 때도 있고, 저희가 임대를 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치일 때도 있고요. 나라에서. 예, 나라에서 이 사업을 싫어합니다. 예. 그리고 기존 사업자들이 뭐 신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불법으로 한다면은, 불법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전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 예,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불법으로 하고 있을까요? 예. 근데 비단 이게 우리나라만의 이슈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 전 세계의 이슈입니다, 진짜. 왜냐면 공유경제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공유경제, 남는 자원을 나눠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거를 공유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뭔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꽤 됐나 이제? 이제 꽤 됐네요. 한 5, 6년, 5년은 된 것 같아요. 4, 5년 정도. 그런데도 아직도 관련 법규가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뭐 우버 사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우버 쫓겨났죠. 지금 뭐 우버 2층가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는데, 예. 아무튼 간에 이 공유경제에 대한 이슈가 아직 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게 하나의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유경제, 여러분, 이게 말이 좋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에어비앤비 비즈니스 정말 되게 웃겨요. 예, 저는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예약이 한 3천만 원치 정도가 예약이 차 있는 계정이 있었어요. 근데 게스트가 담배를 폈어요. 게스트가 담배를 폈는데 저희 직원이 가서, 저희는 이 스태프들이 딱 먼저 도착하면 현장을 먼저 다 촬영을 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줍니다. 리포팅이 돼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 시스템까지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해서 이제 직원들이 사진을 리포팅해 오면은 한 5장을 보내요. 5장. 군데군데 뭐 파손된 거나 아니면 흡연, 이게 되게 민감한 이슈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흡연 사진을 보내왔는데 담배채 막 있고 막 담배 냄새 막 자욱했어요. 그랬는데 이 여자, 문신한 여자였어요. 굉장히 섹시하게 예쁜 여자였어요. 이런 게스트들 조심하셔야 돼요. 문신하고 예쁘다. 그러면 일단 조심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국 게스트였는데 이 게스트가 이제 담배를 핀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는 미리 고지를 3번 해요. 페널티에 대한 고지가 있어요. 흡연을 했을 때 예약을 하기 전에, 예약할 때 거기 다 명시가 돼 있어요. 흡연 금지, 페널티 100불, 10만 원이죠. 한 12만 원 되겠네요, 지금 환율로. 그래서 그 정도 발생한다, 너 내야 된다. 우리가 적발했을 때 흡연 시, 실내 흡연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도에서도 절대 흡연 못하게 해요. 화장실도 안 됩니다. 예. 하는데, 그래서 고지를 하죠. 예약할 때 그걸 안 읽어볼 수가 없어요.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약이 완료가 돼요. 그러면 또 한 번 보냅니다. 전체 문자로. 그리고 체크인할 때 한 번 더 보내요. 이렇게 3번이나 워닝을 하는 거죠. 하는데 또 얘가 담배를 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짜증나가지고, 저는 비흡연자거든요. 그리고 이 흡연을 저는 진짜 좀 병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벌금 내라 했더니 자기는 담배를 안 폈다는 거예요. 밖에서 피고선 그거를 안에, 근데 막 안에 저희가 제가 막 떨어져 있는 것들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 가져왔다 우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랑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여러분. 싸움이 붙었죠. 예, 여자랑 싸우면 안 되는데. 예, 예, 그러다가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영어 욕을 한마디 했어요. 예, FUCKYOU 이렇게 해줬죠. 그랬더니 걔는 이제 중국어로, 제가 번역기를 돌려서 봤어요. 그리고 욕같지는 제가 잘 모르거든요. 예, 저는 바른생활 사나이라서. 그런데 그 욕을 중국어로 엄청 보낸 거예요. 창의적인 욕들을, 네 엄마부터 시작하는 그런 욕들 있잖아요. 예, 네 엄마의 뭐 똥꼬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것들 굉장히 많은데, 근데 얘가 에어비앤비 고객센터에 그 리포팅을 한 거예요. FUCKYOU, 예,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계정이 삭제가 돼버렸어요. 경고도 없이, 저한테 전화 한 통 없이.
3천만 원 예약이 돼 있는데 그 예약 취소 그 메시지가 계속 날라왔어요. 그 당일날은 제가 몰랐죠. 로그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다시 전화를 해봤어요. 예. 뭔가 얘네가 가끔 서버 고치다가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러겠거니 하고선 다음날 했는데 로그인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계정이 삭제됐대요. 예. 지금 공유경제의 민낯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이게 이런 거예요. 얘네가 굉장히 일방적이에요.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10만, 100만 구독자도 한 번에 날려버려요. 외국계 기업들이 지들 그런 인종차별주의적인 거나 이런 인신공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상대방이 클레임을 걸어오면은 저도 고객인데 여러분 저도 고객이에요. 그쵸? 예. 에어비앤비에는 두 가지의 고객이 있어요. 예, 예약을 하는 사람과 방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새끼들은 중간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죠. 예, 그렇게 계정을 삭제하죠, 여러분. 예. 그러면서 중간에 수수료를 양쪽에서 포함해가지고 한 20% 정도를 떼가요. 호스트한테는 한 5%, 6% 정도 떼가고, 지금 이게 변동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 확실히 다시 체크해 볼게요. 하고, 또 이제 게스트들한테 에어비앤비 커미션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어요. 그쵸? 해가지고 한 15%가 빡! 예약하기 전에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다들? 예. 예, 청소비랑 그 에어비앤비 서비스료가 붙죠. 그래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뭐야 이거? 이 3만원짜리 방이 5만원짜리가 되고, 예. 그런 짓을 에어비앤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에어비앤비가 투자하는 게 뭡니까? 그냥 이 앱이에요, 앱. 서버 비용. 그리고 물론 직원들이 많겠죠. 상담원도 많고. 예. 그러나 상담원들이, 한국 상담원들 지금 권한이, 지금 제가 이제 안 한 지 한 1년이 채 안 됐는데, 얼마나 그 에어비앤비 직원들의, 상담원들의 권한이 많이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제발 부디, 플리즈. 예. 예, 제발. 그 상담원들의 권한이 많이 올라갔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얘네들은 뭐 실질적으로 무슨 방을 지들이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이 호스트들을 마치 지들 직원처럼 부려먹어요. 그리고 지들 규정에 맞지 않으면 계정까지 폭파시켜요. 예, 그리고 걔네들이 하는 메시지가 진짜 웃긴 게 우리는 너와 더 이상 상담할 그런 의무가 없다. 끝. 예. 근데 굉장히 얘네가 일방적인 게 그거예요. 게스트한테도 일방적이에요. 그냥 취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숙소에 숙박을 하고 있는 애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접근이 안 되잖아요. 누가 있는지조차 몰라.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계정당 방이 20개, 30개씩 있었어요. 그러면 20개, 30개 예약된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취소된지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항상 공동 계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니면 엑셀로 예약 사항들을 항상 정리를 하세요. 엑셀이든 무슨 아웃룩이 됐든 무슨 달력을 잘 써가지고 항상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처럼 많이 하면 진짜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예. 그럼 100개 관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스크롤만 몇 줄이에요. 그렇죠? 그 계정이 제가 핸드폰을 5개를 썼었어요, 여러분. 예. 바로바로 대답하려고. 예. 그랬었죠. 근데 이제는 한 폰으로 계정을 이렇게 계속 안드로이드만 되나? 아직 지금 아마 아이폰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계정을 번갈아 가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로그인을. 계정을 여러 개를 등록해 놓고, 왜냐면 저 같은 수요가 많은 거죠. 이 에어비앤비들 다 알고 있습니다. 본사들. 예. 이걸 사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아무튼 여러분 이래도 하시겠어요? 예. 이번 영상 의 주제는 에어비앤비 사업의 전반적으로 알려드림과 동시에 이 공유경제라는 미명하에, 아름다운 이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도저도 아닌, 직원도 아니고 무슨 사업자도 아닌 그런 어중간한 형태의 착취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에어비앤비 사업, 다른 공유경제 사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2화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차 여러분, 제가 빼먹은 내용이 있어서 마저 찍을게요. 뭐냐면은 이 에어비앤비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좋은 점도 있어요. 솔직히 저희가 한 600만원 투자해서 한 달에 6, 700만원 투자해가지고 보증금이 만약에 1000만원이라고 하면 1000이라고 할지라도 한 1150만원, 한 1200만원이라고 합시다. 그냥 넉넉하게 1200만원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50에서 한 80만원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어요. 그쵸? 1200만원 투자해서 가령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한 달에 50만원으로 보수적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한 달에, 물론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노동이 다 포함된 겁니다. 여러분, 그냥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돈을 은행에 넣어놨는데 한 달에 뭐 60만원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냉정히 생각하셔야 돼요. 이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처럼 실수하지 않아요. 저처럼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을, 물론 초반에 돈을 잘 벌긴 했지만, 저는 되게 많이 날렸어요. 제 돈까지, 투자자의 형 돈까지 해서 한 4억 정도 날라갔어요. 4억이 그냥 공중분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투자자 형이 2억을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투자니까 사실 냉정히 말하면은 그렇지만 안 갚아도 되죠. 근데 사실 뭐 사람 사는 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튼 한번 계산해 볼까요? 1200만원 투자해가지고 한 50만원씩 한 달에 남는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1년 연간 수익률로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600만원 남는 거거든요. 1200만원 해서 600만원, 그러면은 1200 곱하기 100, 여러분 연간 50%의 수익률이 발생하는 거예요. 연간 50% 순이익률, 그쵸? 그리고 보증금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진짜 냉정하게 계산을 하면은, 근데 여러분 사드 같은 타격이 오면 보증금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근데 한두 개 가지고는 그렇게 날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직원이 많을 때 17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였던 거죠. 저는 직원 쇼핑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 200만원 써가지고 한 달에 50만원을 벌 수 있다. 600만원, 300%의 수익률이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200만원 해가지고 600만원을 벌 수 있어요. 그러면 300%죠. 3배를 벌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또 에어비앤비한테 무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사실 게스트하우스는 에어비앤비만 하셔도 돼요. 여러 가지 플랫폼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아고다나 뭐 부킹닷컴, 부킹닷컴으로 조금씩 에어비앤비 하도 호스트를 홀대하다 보니까 부킹닷컴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넘어가세요, 여러분. 부킹닷컴도 알려드릴게요. 다 해봤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게 그냥 마치 투자 수익, 뭐 임대 수익처럼 생각을 계산한다 그러면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정도 노력에, 사실 게스트하우스 하나면은 여러분 하루에 매일 청소하지 않아요, 절대. 보통 한 3박 4일이 제일 많거든요, 예약이. 그래서 방 하나당 한 달에 한 10번 정도 청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친구를 교체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사실 뭐 투잡으로 하기 괜찮아요. 근데 그 청소 빨래 시간이 여러 개 때려 넣으면 돼요. 막 일주일치 때려 넣고 한꺼번에 뭐 수거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조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사사시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꼭 나쁜 사업은 아니다. 큰 야망이 없거나, 그냥 스트레스 지수가 좀 낮은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리고 근무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뭐 워라밸 생각하게 하신다면은 나쁘지 않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이거는 실수가 없다.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갈 수는 있어요. 어떤 사업이든. 예. 그렇지만 이거는 남들 놀 때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예, 보통 피해서 쉬게 돼요. 예, 자연스럽게 겨울에 좀 쉬게 됩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측면들을 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제가 1번, 2번 이거 지루하니까 그렇게 하진 않을게요.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어요. 뭐 청소 빨래 하다 보면 정말 예, 멘붕을 겪게 청소 뭐 화장실 막히는 거 뭐 이런 거는 사실 엄청 심하게 막히면 사람 부르시면 돼요. 그러면 한 5만 원 정도 싸게 해주시는 분은 한 3만 5천 원 그 정도에 뚫어 주십니다. 아니면 그 뚫는 장비를 갖고 계셔도 돼요. 많이 하실 거면 그러셔도 되고요. 뭐 침대가 뭐 진짜 피범벅이 되는 경우도 진짜 많지는 않아요. 자주는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고 뭐 침대에다 소변을 놓고 가시는 분들도 은근히 계시고 예. 그리고 뭐 파손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침대가 파손되는 경우가 은근히 있었어요. 저희 침대를 괜찮은 거 썼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것도 있고 TV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가끔 조명이 사라질 때도 있고요. 예쁜 소품 같은 게 사라질 때도 있어요. 제가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타이틀을 넣는 때 다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뭐 이게 이 장사에만 그런 진상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상은 어딜 가나 항상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예, 입이 좀 꼬이는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지 말지 결정하셨나요? 그러면 하기로 결정하신 분만 보세요. 예, 이런 아마존 FBA도 그렇잖아요. 예, 아마존이 돈 되는 거 가져가거든요. 예, 걔네가 공장 정보를 알기 때문에 공장에 바로 연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들이 고객을 위한다는 얘네들이 그래요. 고객 중심주의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판매자들한테는 좋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예, 이런 외국계 기업들이 좀 횡포가 있어요. 그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바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